네,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고 인양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크레인 정박이란 변수가 생겼는데요. 인양 준비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비롯해서 헝가리 침몰 사고 이번엔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균 목포 해양대 교수 그리고 김혜선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었고 네. 또 인양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크레인은 두 개의 다리를 건넌 상태에서 정박해 있고 여기까지 지금의 어떤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실종자를 발견하고 있는 수색 작업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네, 한 3일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 실종자가 맨 처음에는 130km 넘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점점 줄어서 50m, 50km, 그다음에 지금 5km, 7km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건 어떤 그 강의 온도 그러니까 하루로 내려갈수록 그 강폭이 넓어지면서 수면이 물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맨 먼저 네. 그 실종자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올수록 지금 현장에는 보통 12도에서 15도 사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까울수록 맨 나중에 그 실종자가 떠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거는 선체 함내에 있던 그 실종자가 어떤 이제 그 부패로 인해서 그 떠오르는 과정에 네. 조류 흐름이 있다면 거기서 유출될 수 있는 실종자가 지금 가까이서 떠오를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지금 정밀 탐색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도 계속 그건 조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 내에서 밀려 나올 수 있는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다 정밀 탐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인양 준비 작업과 동시에 좀 그런 부분들은 유실 방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따로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에서도 군견을 동원해서 해줬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강가나 이게 물이 줄어들면서 강가나 숲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실종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군견을 통해서나 시각적인 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좀 잘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그렇고 부회장님 얘기도 그렇고 일단 지금은 수상수색을 좀 강화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물 속의 상태가 나쁘다 보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위에서 보는 방법,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배를 이용한다든지 그 방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현장 지휘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 얘기를 토대로 한번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고가 발생된 시간과 시신들 지금 발견되는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색견을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독일에서 민간 단체에서 수색견 5두가 이쪽으로 올 예정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제외 공간과 우리 헝가리 외교부를 통해서 인접 국가에 가용한 수색견을 내일까지 동원해서 내일까지 막 온다면은 우리 대원들과 같이 이미 발견된 그 지역 그리고 좀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독일 민간단체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에 수색견 5두가 올 예정이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수색 과정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의 수색 과정은 수상 수색 과정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어제부터는 오히려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거꾸로 올라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유 때문인가요? 그거는 어쨌거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강의 그 온도 때문에 따뜻한 것부터 사고 현장까지의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 때문에 그 실종자가 나올 확률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수색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그런 수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수온이나 어떤 그 수중 환경을 토대로 네. 실종자 숫자가 많은 곳을 좀 예측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는 것이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덧붙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50km, 100km 넘어까지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까지 이게 수색 범위를 해야 될까 고민이었는데 지금 100km 넘어서 발견이 되다 보니 밑에까지 훨씬 갈 수 있구나. 그걸 확인한 거죠. 그걸 토대로 그럼 밑에서부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예. 어떤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풀숲이나 이런 쪽에 그 실종자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을에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이 서두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희생자 4분이 선체와 그 주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선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지에서 발표를 보면 네. 선내 수색은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내 들어가서 보는 거는 뭐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주위에 있는 부분만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양이 돼야 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수중 수색도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양이 준비가 돼야 이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아담 클라크의 어떤 정박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2개의 다리를 지났고요. 정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전문가로서. 저는 그 어떤 구조 상황이 네. 눅눅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구조 전체 작전의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는지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네. 이게 지금 그 크레인이 다리 2개를 그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정박해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자면 네. 크레인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네. 판단하거든요. 부회장님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부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크레인 통과 가능 수위를 4.2로 보고 있고 네. 현재 수위가 4.5m거든요. 네. 결론은 수위가 좀 더 내려가야 다리를 지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분석인데 네, 그럼 다리를 뜯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그 상류에 어떤 기상 이변이나 기상을 안 좋은 걸로 해서 물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이 그럼 저거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그 작전은 그럼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하냐 이게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다리를 뜯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크레인 자체가요. 네. 모든 기계는 빵처럼 이렇게 기계에 넣어서 딱 찍은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냐면 조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크레인을 어떤 육상 크레인이 닿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네. 그 어떤 헤드하고 붐대를 분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낮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잠시만요. 그러면 네. 이제 수위가 차이가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4.2m에 비해서 현재 수위가 30cm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조립이 돼 있는 크레인의 경우는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모든 기계가 다 저기 조립을 하고 분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저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네, 크레인도 그렇게 돼 있다 마찬가지고 이거죠. 빵처럼 딱 찍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군데 뭐 조립이나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높이를 높낮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붐대를 분리하거나 하면 네. 육상에서 어떤 크레인이 닿는 곳에 크레인 가지고 붐대를 분리해서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조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과정은 오래 걸리진 않나요? 아니, 만약에 물론 걸릴 수 현실적으로 있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걸릴 수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걸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킹 바시선이나 또는 플로팅 도크를 여기다 이동해서 제2의 방안을 모색할 정도라면 그런 비용 안 들여도 충분히 저건 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네. 참고하자면 이제 박사님도 계시지만 저 자체로 움직이는 선박은요. 네. 발라스트 탱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크레인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탱크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발라스트 균형 탱크가 있을 탱크? 수가 예. 있고요. 그러면 발라스트 탱크에 뭐 지금 보니까 홀스 라인에 보면 저 홀스 라인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선박에 보시면 홀스 라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여기서 현장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홀스 라인이 저게 30cm 저는 이하라고 봐요.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저기까지 물을 채우거나 또는 크레인 자체 내에 어떤 그 무게를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더 가라앉힐 수 있는 무게를 올리면 저게 충분히 가라앉아서 통과가 가능한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건 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저 홀스 라인은 왜 그어놨냐 저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낮춰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네.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이거 궁금한 자, 그게 가장 네. 궁금한 거예요. 현장에서 플랜 B, 대안으로 찾고 있는 플로팅 도크 부분은 조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일단 인양 준비 작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회장님께서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크레인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분해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크레인을 균형 짐을 실어서 탱크였나요? 예, 네, 예? 밸런스 탱크. 발라스 탱크나 네. 또는 크레인 위에 짐을 올려서 무게로 수위를 내리는 방법, 그죠? 물속으로 낮추는 네. 방법. 크레인의 무게를 늘려서 수위를 네. 낮추는 방법 두 네.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네. 크레인의 이동 방식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30cm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배가 이제 배라는 것은 가장 밑으로 침하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제울선이라 그러는데 네. 그 만제울선보다 지금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몇 센치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예. 화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30cm가 이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이제 현재 있는 선박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규정적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이 30cm가 되냐 그 부분은 판단을 저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0cm가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단유부 강의 그 평균 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가 왔으니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갈까? 아니면 여기서 뭐 평균을 멈출까? 그런 부분 자기들이 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계산이 된다면 이게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조치를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크레인 분해 그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건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네.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크레인 선장이 언급한 부분, 지류에서 단유부 강으로 흘러오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30cm, 아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통해 확인했던 그 30cm로 내려가기까지는 최소 사흘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덧붙여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 수위가 지금 크레인 그 선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강의 수위가 30cm 이하로 떨어져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크레인이 전체 홀수 라인이 얼마인지 지금 육안으로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안에 그림이 있는데 네. 그림에서 보면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을 분리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플로팅 도크나 플로팅 도크는 어떤 그 선박 제조회사에서 쓰는 거거든요. 저 수리 회사나 이런 데서 예. 이걸 물에 가라앉혔다가 이걸 띄우면서 그 물을 배출시키면서 선박을 띄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세월호 때 했던 리프팅식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이 강에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런 선박을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면 잠시만요. 네. 플로팅 도크, 지금 플랜 B로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이 현재 단유부강 어떤 여건에선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걸 물속에 가라앉혔다 선박을 두 개를 가져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사고 난 선박 아래로 체인을 넣어서 이걸 들어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 도크 자체에 물을 빼가면서 띄우면서 그러기 쉽지 당초는 않는 이제 거고. 인양 준비 작업 과정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플로팅 도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네. 플로팅 도크 응용 인양 방식 지금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네. 또 단유부강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도 설명해 네, 그런 주시죠.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저는 사용하는 것만 봐왔고 이론도 알고 있지만 그 전문가는 아무래도 그 플로팅 네. 도크 해양대학교 이 교수님이 방법을 왔으니까 사용해서 현장에서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시도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도는 네, 해보셨고? 시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시도는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도 대강 알고 있지만 저거는 그 강에서 지금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심이 지금 여기 한 7m밖에 안 되는 수심이고 더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수심이 바닥의 그 상태가 바위나 기울여 있고 지 맘대로 돼 있어. 이게 어떤 물이 세게 흐르는 데는 골이 돼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기울이거나 왜냐면 저게는 평평한 상태에서 많이 하는 구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닥이 평평할 경우에 하나 덧붙이면요. 예. 지금 이제 헝가리 측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하는 도중에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뭐냐면은
원래는 크레인이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크레인이 가려면은 이 크레인의 높이, 선박의 높이죠. 높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최대로 낮춰봤자 높이가 있을 거고, 네. 그럼 그 높이가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도 여유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기본이거든요. 항해할 때의 기본인데 그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 아니면 여유가 있다 그렇게 다 플랜이 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인데 그렇게 못하고 가다 보니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체크를 못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팅 도구를 급하게 또 대안으로 마련했는데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3일 후면은 수위가 내려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장 얘기였죠. 예, 그러면 뭐 3일 진짜 어렵다면 3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 실현을 좀 못하고 있지 사전에 않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밀한 좀 계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수님 말씀인데 이번에 그럼 관련해서 플로팅 도크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B 방안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은 이는 플로팅 독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이는 주로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침몰 선박 좌우측에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바지선과 그 침몰 선박과 와이로 연결해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이 바지선에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침몰 선박을 점진적으로 물 밖으로 부양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부회장님께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리셨는데. 네, 같은 의견이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를 인양했던 그 형태의 방식이거든요. 이제 세월호 때는 저걸 제킹 바지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양할 수 있는 그 와이어를 유압으로 당기는 밴드를 와이어가 아니고 밴드를 유압으로 당기는 여러 밴드를 동시에 똑같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압으로 당기는 방식이고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저거는 유압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그 선체 내에 가라앉혔던 배에 물을 빼면서 부양시키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인양과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과 플로팅 도크를 이용한 인양 방식 두 가지 점을 두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것이 이 플로팅 도크라는 것은 크레인의 어떤 대안으로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어떤 수중 환경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 여건에 따라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안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크레인이 가서 하면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다리를 통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안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플로팅 도크는 어떻게 보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업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부수 작업으로 여러 개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플로팅 도크는 주로 바다에서 사용되는데 바다는 흐름이 그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물이다 보니까 흐름이 엄청 세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는 지금 플로팅 도크 준비한 것이 어떤 선박인지 뭐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요구가 된다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 그 말씀하신데 어제 제가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요. 뭐 리프팅 백이라고 있어요. 리프팅 백을 뭐 배에다 넣어가지고 또 가에 띄운다고 하는데 네. 그건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공기 주머니를 하는 거는 공기 주머니 높이가 길이가 5m 정도 돼요. 작은 게 한 3m 정도 이 정도 되는 네. 거거든요. 그걸 달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양이 목적이 아니고 이송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게 지금 크레인도 안 되고 리프팅 백도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 3m짜리나 되는 에어 주머니를 선체 가에 달아서 크레인이 지금 옮길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건 제 3의 방법 정도 되는데 마지막의 방법은 이제 뭐 어떤 절단을 하거나 이래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고 제가 봐서는 차선책은 이거 지금 플로팅 도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우선책이 크레인인데 그 다음도 저 차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네. 일단은
크레인이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이송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과정을 쭉 보니까 이제 예. 정부에서 지원 인력을 많이 파견했잖아요. 뭐 법적인 측면, 그다음에 해양 사고 분석하는 측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양을 하는 과정의 전문가 그런 부분은 이제 헝가리 측에 다 의존하고 있다 보니 가능하면 그런 쪽에 뭐 국내에 있는 전문가를 좀 파견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맡겨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거 봐서는 헝가리 측이 내륙국하고 하니 이쪽 해양 쪽의 기술이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느껴집니다. 네. 물론 이제 신속 대응팀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을 했을 것이고 혹시 못했더라면 오늘 뉴스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됐을 거니까요. 또 네. 앞서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크레인의 어떤 분리 부분 또 무게를 낮춰서 수위를 낮추는 부분 이렇게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런 현실적인 좀 대안들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그 송순근 무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인양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완벽하게 유실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선박이 다 결속이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지금 정박해 있는 클라크 아담이 사고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다 충족이 돼서 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양 작업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아, 네. 방금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예. 저게 지금 그 인양에 유실되지 않도록 패칭 무슨 이제 결속 방지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근데 네. 어제 어떤 잠깐 이제 매스컴을 봤는데 네. 유리창을 위에가 다 깼다. 이건 너무 진짜 의미 없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저걸 인양하는 과정에서 자연 배수가 다 돼요. 근데 그걸 유리창을 깨서 물을 빨리 빠게 한다?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선박의 상태로도 자연 배수가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자연 배수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격실이 있다면 저 배 자체가 격실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없는 배이기 때문에 있다면 기관실이나 또는 뭐 발라스팅크가 있다면 그 주유 기름을 보유하고 있는 고기 외에는 이 격실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할 수 있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저기 인양을 하려면 배를 결속을 한다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묶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2차적인 일이 있어요. 저게 인양을 했을 경우에 네. 2차적인 일이 있는데 묶어버리면 2차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인양. 2차적인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적인 일이라는 게 지금 제가 그 배를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못 사. 네. 죄송한데 이 시청자가 알기 쉽게 제가 배 하나 네. 접어왔습니다. 종이배를. 이게 배인데 네. 지금 물속에 이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시청자가 볼 수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걸 이대로 이런 체인을 네.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건 15가닥을 얘기합니다. 15개 가닥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세 군데를 이걸 네.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5가닥씩.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자, 부회장님께서 네. 워낙 그 현장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네. 직접 배를 가져왔습니다, 접어오시고 이게. 네, 선도 준비해 오셨는데 이게 원래는 네. 이 하나의 선으로 해야 되는 거를 이게 지금 4가닥이지만 5가닥을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서 앞에 하나, 선수에 하나, 선 위에 하나, 네. 그다음에 부서진 곳 주변에 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게 크레인에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인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양이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속에. 근데 지금 이 바닥에 닿은 면이 뻘이 아니거나 진흙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조사한 바로는 바위나 또 그 전쟁 시에 썼던 뭐 콘크리트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딱딱한 재질들이 다 네, 근데 바닥에 이거를 있다는 물속에서 말씀이시죠? 예. 그럼 여기다 이 체인을 넣기 위해서는 이걸 깨야 되는데 지금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크레인이 먼저 여기를 도착해야 이 작업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 상태로 이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딱딱한 돌이거나 만에 하나 운이 좋아가지고 이 부위에 배가 떠 있거나 네. 여기도 떠 있거나 여기도 세 군데가 떠 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오기 전에 이게 이 작업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잠깐 말씀을 멈추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배에다 와이어를
넣으려면 크레인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결속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크레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속이란 어떤 작업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못합니다. 네, 강의 바닥 상태로 네, 밀어봤을 때. 방의 강바닥 상태이기 강바닥? 때문에 네.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인력으로 배를 둘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껴 이거? 네. 네. 자, 여기서 한번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부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유리창 얘기가 나왔는데 뭐 목적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건 배수도 문제가 있는데 그다음 뭔가 이렇게 들어올리려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배라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으니 적당한 걸 찾을 수 없으면 인위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리창을 뭐 좋은 곳을 찾아서 깨서 그걸 들어올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네. 찾기 위해서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 들어올려가지고 밑에 이제 제반 작업을 좀 하는 그런 차원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크레인이 도착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보 상태로 계속 답답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전문가로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좀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부회장님이 이제 크레인 말씀을 하셨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선을 찾는다면? 최선을 찾는다면 지금 이제 그 크레인이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유실되는 부분 방지, 그 다음에 사전 작업을 전에 보니까 체인이나 와이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과연 3일 기다리면 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지도 좀 명확하게 좀 계산을 해서 네. 그때도 또 못 지나간다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좀 계산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계산들, 할 수 있는 환경들, 확인된 것들은 좀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어떠세요? 아니, 부회장님께서? 육상에서는 지금 치밀한 계산 하에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말로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건 이게 배 어떤 예를 들어서 소형 선박 0.1톤 이렇게 되는 배는 네. 어떻게 뭐 가를 묶어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10톤이 넘은 배는요 절대 옆을 구멍을 뚫거나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 밑으로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파공 개수를 유실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조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쪽에다 그 선수에다가 와이어를 넣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선수 쪽에 이걸 들어줘야 네. 밑으로 와이어를 다이버들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비도 마찬가지.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밑으로 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이 도착을 해가지고 2-3시간 또는 4시간 잡는데 지금 현장의 현실 상황 보이지 않고 또 빠른 유속에다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이게 그렇게 4시간 안에 네.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도착해도 이 작업 2-3일 걸린다는 겁니다. 인양 시간도 좀 더 인양, 걸릴 예, 것이라고. 많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보시는 거고. 자, 끝으로 이 선장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루즈 선장, 가해 선박의 선장인데 2달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말로는 44년 무사고 항해 베테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좀 상반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해상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또 선장님들도 사고 경력이 있기도 하고 한국 예를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승무원들은 사고에 따라서 이제 면허가 심하면 정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이제 그 관련 교육을 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에 따라서 자기가 과실이 많으면 몇 개월 동안은 자기가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4개월 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최근인데 네.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여전히 항해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2달 전에? 예, 2달 전에? 네. 2달 봐서는 만약 과실이 한국 같으면 과실이 많았다라면 지금 항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선장님한테 지금 항해를 계속했으니까 방금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고. 네. 근데 일단은 선장님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인적 증거, 그다음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선장님하고 그다음 사고 피해 선장님이 지금 아직
어떻게 됐는지 네, 확인이 안 확인이 되고 안 됐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분의 증거도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인적인 증거를 가장 잘 모으고 그다음에 사고 피해 선박 증거 예. 두 개를 합쳐져야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재판에서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남균 교수, 김혜선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